가평 계곡 사건 다들 들어보셨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어떤 여자가 내연남과 짜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여자는 이전에도 2번이나 더 만나던 남자가 의문스럽게 사망한 일이 있다는 게 함께 밝혀져서 어디까지 얘기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이 도주를 해서 수배 중이었는데 마침 오늘 몇 시간 전에 검거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평 계곡 사건을 꺼내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묻혀버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에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 넘어온 증거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보안 수사를 해요.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중에 이은혜와 그 내연남이 사건을 모의하는 메시지가 발견되고 다른 두 사건도 같이 파악이 된 거예요.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불기소되고 덮였을 사건이다.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은 어렵다. 그리고 두 건의 추가 범죄 혐의 역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뒷이야기인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 아니 대한민국에 살지 않았더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검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속에서 조국이 등장했고 덕분에 전 국민이 똥팔육 운동권이라는 족속들의 이중적이고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추미애와 검찰총장이 전쟁을 벌였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을 하고 또 대통령이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난 것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단어예요. 그런데 막상 저쪽 애들한테 검찰개혁이라는 게 뭐냐,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이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체 뭐냐고 물으면 항상 돌아오는 질문, 그러면 지금 검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문제가 있겠지. 있는데 그게 뭐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 그러면 검찰이 무슨 시민들을 억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나 하고 화를 내는 게 전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 누구도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데, 너무나 시급하다는데 막상 시민들 중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검사라는 것은 일반인이 평생에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그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일반인들 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똥팔육 정치파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입이 닳도록 떠드는데 그게 뭔지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법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부패가 어쩌고 저쩌고 뜬구름이나 잡으면서 검찰을 패고 해체하자는 말만 해요. 검수완박을 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트렌드가 어쩌고 저쩌고 또 자꾸 다른 얘기만 끄집어내요. 부패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라고 부패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조직 내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부패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사권을 빼앗자. 무슨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나요? 수사권을 빼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패가 사라집니까? 수사를 못하게 하면 개혁이 된다. 뭘 하자는 건지 지금 지들도 모르잖아요. 그냥 검찰이 미우니까 벌을 주자, 가진 걸 빼앗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게서 뭔가를 빼앗아서 다른 조직에 주면 그 조직에는 부패가 없나요?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저들의 정치 슬로건이자 종교 슬로건이에요. 뭔지 아무도 모르는 유령 같은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하니까 나에게 권력을 달라. 우리 이거 꼭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이걸 못한다.
조국을 변호하던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뭐였느냐?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을 못한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자기들에게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명분이자 자기들 스스로를 방어하는 명분으로 지난 5년 내내 써먹은 게 바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다 이제는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자, 수사를 못하게 하자고 주장 중인 겁니다. 지난 5년간 저것들은 지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저질러온 범죄를 묻어버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어요. 자기들이 바로 그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이 끝난 후에도 자신들은 수사를 안 받겠다는 목표 하나로 온갖 무리수를 두어왔습니다. 검찰의 힘을 계속 제거해왔고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로 밀어붙여서 공수처를 세웠고 공직자의 범죄는 무조건 공수처가 담당하도록 공직자의 범죄 케이스는 공수처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은 거부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검찰이 대통령 측근이나 대통령 가족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고 관련자가 다 파악이 됐다. 어디를 털면 나오고 누구를 소환 조사하면 나오겠다 싶은데 그 냄새를 맡은 공수처가 검찰에 그 사건 당장 이첩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앉아있는 민변 출신 따까리 하나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뭉개면 사건 종료예요. 저것들은 이게 더 정의로운 결말이라고 떠들어댈까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지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폐지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결국 지들 범죄는 지들이 그리도 미워하고 괴롭히던 검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저것들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수사를 받기 전에 얼른 검찰 이빨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검수완박,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게 검찰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범계가 국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라고 짓거렸느냐? 그러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앉았어요. 저놈들이 지들 내부에서조차 무리라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황급히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날뛰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라는 걸 지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저놈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다는 얘기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인 것이 검사의 수사권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그리고 6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요. 6대 중대범죄라는 것은 살인, 강도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경제 범죄, 방위 사업이나 대형 참사에 관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다 공직사회나 경제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고 보통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뭉뚱그려지는 카테고리예요. 금융수사나 특수수사 같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권력형 범죄,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의 돈으로 유람을 다니고 옷을 사입고 소고기를 먹고 이렇게 유용을 한다거나 토지 개발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기 사람을 심고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다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입니다. 이러니 검수완박이 그게 필요하다고 떠드는 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수사를 받느냐, 자기가 수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반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만 관여합니다.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 공소를 제기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검사의 권한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판단도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 내용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완을 해야죠. 그런데 검수완박을 하면 그 권한이 없어집니다. 경찰에게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준비 없이 이루어진 바람에 일선 경찰은 업무가 몰려서 난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검수완박을 띡 해놓고 전부 경찰이 해라. 그러면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속이 터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를 입었는데 피의자가 기소가 되지 않는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을 잡는데 수사, 부족하면 보완 수사, 경찰과 검찰이 빈자리를 보완해 가면서 둘 다 수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범죄자들이야 검수완박을 반기겠죠. 기소조차 되지 않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 맞나요? 어떻게 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들이 검수완박의 근거라고 가져다 대는 해외 사례들도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국민들이 해외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거짓말을 짓거리는 중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아예 헌법에 명시된 나라도 많습니다. 저놈들은 미국도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도 영장을 치려면 검사를 통해야 되고 배심원 제도 때문에 검사도 재판을 하려면 수사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 과정을 같이 연계돼서 합니다. 영국도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부작용이 심해서 생긴 게 영국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SFO예요. 결국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그냥 코미디이자 국민을 향한 거짓말에 불과해요. 적폐청산, 친일청산처럼 실체가 없는 그냥 저놈들이 표장사를 하려고 만들어낸 정치 슬로건이자 감옥에 안 가기 위한 꼼수예요. 검찰, 문제가 있는 조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으면 타이어를 갈아야지. 타이어가 다시 터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야지. 타이어가 터졌다고 유리를 깨고 엔진룸에 불을 지르고 앉아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검수완박 논란이 딱 그 수준이에요. 검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검찰에 문제가 있으니까 권한을 빼앗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대체 어디서 이따위 방식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에는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모질이들이라도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맞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에 화염병 던지던 그 똥팔육 썩어 빠진 마인드를 버리지를 못하고 지들을 감옥에 쳐넣던 그 조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만 불태우고 있으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맨날 이런 무가치한 논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